됐나? 선생님 책 11페이지를 피시면 거기에 이제 얇게 항등식이라고 이제 나와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반은 이제 수원을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잘 깊게 다져가는 반이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요거. 자, 항등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거부터 가자. 항등식 이전에 방정식은 뭔지 다들 잘 알고 있냐? 알고 있냐? 방정식이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좀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 여기 미지수 x를 만족할 수 있는 값이 몇 개 막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럼 항등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따라서 항등식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항등식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볼게. 항등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 예시를 보여줄게. 이게 항등식이야. 맞아? 저게 왜 항등식일까?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잖아. 안 그래? 맞지? 저 되게 당연한 소리, 당연히 똑같은 거 써놓고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당연한 게 항등식의 가장 첫 번째 요소야.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보면 항등식 해석 방법 세 가지라고 써 있어, 오른쪽 아래. 거기에다가 뭐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딱 표시해놔. 항등식 그러면 제발 저 세 가지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계속. 즉, 지금 여기서 보여준 대로 항등식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라기보단 푸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좌변, 우변을 비교하는 거야. 왜냐하면 항등식은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거든. 됐나? 그러면서 그 좌변, 우변에 옆에 빈 공간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이 말을 꼭 써주십시오. 항등식은 제일 먼저 항상 조심하면서 체크해야 되는 게 주인공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즉,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쓴 요 항등식은 주인공을 X로 한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말한 주인공이 문자야. 문제에서 어느 문자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금은 X로 했지만 문제에 따라 K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Y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X, Y 두 개 잡을 수도 있어. 즉, 그 주인공 파악을 꼭 먼저 하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문자 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 됐나? 그게 파악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항등식을 해결하는 첫 번째 키는 좌변, 우변이 같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냥 거기 적혀 있는 세 가지는 항등식 문제를 푸는 열쇠 세 가지야. 무조건 항등식 문제는 쟤네 셋 중에 하나로 푸는 거야. 아시겠나? 어디 이상한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됐나? 됐지? 그래서 항등식, 좌변, 우변 똑같다. 이게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등식을, 야, 이거 잘 봐. 내가 한쪽으로 좀 넘길 건데, 얘 넘기면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근데 그 사라지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 사라지는 과정 좀 정확하게 보자. 얘가 여기 있었는데, 야가 넘어왔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얘 계산이, 중학교 때 너네들이 막 동류항 막 이런 거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이제 x제곱 동류항이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상태에서 안에서 3 빼기 3은 빵!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서 0에다가 뭘 곱하면 무조건 빵이니까 빵 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그지? 너희들이 방금 내가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 사라져요 했을 때 그 계산은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쫙 지나가서 빵!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 얘를 잠깐 보자. 즉, 요거에 좀 주목을 해서, 즉, 얘를 넘기면, 여기에서 딱 잠깐 스탑 해가지고 다 한번 써볼게. 이거 잘 쓰고 이렇게 넘어가면, 같은 원리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넘어가면, 그 다음 여기는 눈빵! 이렇게 되겠지. 맞냐? 항등식 푸는 두 번째 키가 바로 요겁니다. 항등식은 무조건 이렇게 정렬했을 경우 여기가 무조건 빵이 돼야 돼. 지금 보다시피. 맞냐? 그러니까 왜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빵이 돼야 되잖아. 뭐 증명?
이걸 뭘 증명해? 그냥 지금 내 눈으로 바로 본 게 이 자체가 증명인데, 맞아? 그치? 따라서 항등식 풀어라 하는 방법의 두 번째,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주인공에 해당하는 문자, 지금 이제 X로 했지만 이거 문제에 따라 Y일 수도 있고, K일 수도 있고,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는 별이라고 표시한 거야. 내림차순으로 딱 그 주인공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개수가 0이다 라고 해야 되는 이 작업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야. 아시겠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식을 예시로 들어서 2차식 내림차순한 것처럼 했지만, 만약에 이제 당연히, 만약에 이제 딱 봤는데 1차식이면 1차식 내림차순 하시면 되고, 3차식이면 3차식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 그거는. 됐나? 어쨌든, 이게 항등식 하면 해야 되는 일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됐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항등식 처음대로. 아까 맨 처음에 항등식이 뭐라 그랬냐? 항상 성립하는 등식. 맞아? 그래서 했던 말이 뭐야?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랬잖아. 그지? 따라서 항등식 푸는 세 번째 방법은 아무거나 대입. 왜? 항등식이 그런 식이잖아. 항등식이 딱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거기에 x에다가 뭐 예를 들어 17 이런 거 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막 100 이런 거 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맞아? 그런 식으로 아무거나 대입해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등식 그러면 무조건 셋 중 하나로 푸는 거야. 됐어? 그 중에 약간 좀 멀리 내다봐서 3년 동안 그나마 조금 중요한 거는 이게 즉, 요 두 번째 거는 내신이 끝나도 가끔씩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됐나? 그 다음, 내신 기준으로 약간 난이도 높은 하드한 유형에 속하는 내신용, 하드한 유형에 속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실은 저 아무거나 대입, 저게 저쪽 유형이 이제 보통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내신에서 다룹니다. 왜? 정말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되거든. 생각을 잘해서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 세 번째가 많이 어려운 문제로 풀 때 이제 3번 많이 씁니다. 됐니? 됐지? 그래서 항등식 그러면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 세 가지 바로 위에 아마 뭐 나와 있을걸? 같은 뜻, 다른 말이라고 막 나와 있는 거 있지? 저거는 좀 눈에 잘 익혀 두십시오. 다 똑같은 말이야. 항등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아주 그냥 친절하게 대놓고 항등식 세 글자를 주면 참 좋은데 수학이 그러질 않아. 말을 자꾸 바꾸잖아. 그 말 바꾸는 법 대표적인 네 가지가 거기 써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눈에 잘 익혀 두십시오. 다 읽어보면 다들 국어 알잖아. 똑같은 말이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임의의 실수 x 이게 말 그대로 그 랜덤 아무렇게나 x에다가 아무거나 네가 때려 넣어도 항상 성립할 거다 이 소리잖아. 항등식이라는 소리잖아. 맞냐? 거기 3번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뭐 별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처럼 문장이 보이면 너네들은 자동으로 항등식을 떠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셋 중에 하나로 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문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나?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요 내용에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 장만 뒤로 넘겨봐라. 한 장 뒤로 넘겨봐. 아, 두 장 뒤로 넘겨봐. 8번부터거든? 이제 8번부터 한번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자, 등식 ax 마이너스 4a, 다음 플러스 bx,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시면 밑에, 읽는 참 친절합니다. 대놓고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맞아? 그치? 그럼 너네는, 제발 항등식 문제 풀 때 기준 좀 확실하게 잡고 풀자.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문제만 풀면 끝이지. 이렇게 풀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 좀 하고 풀어. 딱, 항등식 봤잖아. 그럼, 얘네 셋 중에, 어느 걸로 풀지 딱 결정을 해. 뭘로 풀까? 당연히 이 정도의 난이도 별로 안 되는 문제들은 이걸로 풀어도 답 나오고 이걸로 풀어도 답 나오고 이걸로 풀어도 답 나와. 아무거나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몇 번? 1번, 2번, 3번. 몇 번? 1번. 투표할까? 1번. 1번? 2번? 3번? 1번?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1번이 그래도, 왜냐면 여기에도 우변에도 식이 있고, 좌변에도 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번이 뭐 제일 그나마 빠르긴 할 거야. 그치? 그냥 그럼 1번으로 할 거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주인공부터. 이 문제 지금 누구에 대한 그거야? X에 대한, 맞아? 주인공 파악했네. 그러면 즉시 이쪽 X로 내림차순, 우리 다항식 단원에서 한 것처럼 X로 내림차순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뭐냐? A 더하기 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 해주시고, X 기준으로, 즉, 나머지는 다 상수항 취급인 거야. 우리 내림차순 할 때 배웠잖아. 그치? 좌우 비교. A 더하기 B는 아마 여기 1이잖아. 아마 A 더하기 B는 1이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좌우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상수항인데 아마 이건 7이겠지. 끝. 요거 두 개, 문자 두 개, 문자 두 개, 등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끝. 됐나? 되셨나? 그리고 당연히 일단 지금은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여줄게. 얘 2번으로도 풀 수 있어. 2번으로도 풀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1번, 2번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자, 2번으로 푸는 방법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0이어야 돼. 맞아? 여기가 0이어야 돼. 즉, 한쪽으로 다 이렇게 치워야 돼. 따라서 얘네 다 넘겨야 돼. 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a 플러스 bx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7 다 넘겨야 돼. 그 다음에 정리해야 돼. 이게 이제 2번 스타일. 결국 똑같은 말이긴 한데 내림차순 정리 잘 합시다. a 빼기 1 또 어딨어? 여기 있네. 플러스 b 그 다음 없는 애들 다 쓰시고 그 다음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는 그때 여기 개수들이 다 빵이어야 된다 하면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아까처럼 똑같은 등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됐나? 이게 2번 스타일. 됐나? 3번은 뭘까? 아무거나 대입. 맞아. 얘도 마찬가지. 아무거나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는데 수학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좀 알고 합시다. 얘들아, 보통 수학이라는 게 문자가 미지수가 하나 있는데 등식이 하나 있으면 미지수를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너네들이 배운 게 이제 뭐야? 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등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x, y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즉, 미지수가 두 개면 등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데 그 값을 각각 구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간 등식이 두 개 필요해. 그리고 그거를 연립하는 방법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고, 맞지? 가장 기본적인 수학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얘를 대입해서 푼다 그랬지? 대입을 어디다 할 거냐? 얘 지금 주인공, 이 문제 주인공이 x잖아. 따라서 x는 내가 이제 마음껏 숫자를 때려 넣을 것이고, 결국 이 문제에서 미지수는 잘 살펴보면 a랑 b야. 즉, 현재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 그럼 우리는 등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그럼 x에다 숫자를 몇 번 집어넣으면 돼? 두 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풀자고. 자, x가 뭐니까?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무거나 넣어도 답 나와. 근데 당연히 여기다가 막 변태처럼 17 이런 거들 쓰라면 없지? 좀 편안한 거, 뭐 예를 들어 0. 아니면 1, 보통 이런 거 넣을 거 아니냐. 즉, 아무거나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나? 자, 0는 어떻게 되냐? 0는 아마 0는 하나 나오지. 0 집어넣으면 7,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A 빼기 4A, 플러스 B, 그 다음 빼기 3B, 그 다음에 1 넣었으니까 여기다 8 해주면 요거 정리하면 또 10 하나 나오잖아. 이렇게 최초 목적대로 문자 2개, 등식 2개 뽑았으니 연립하시면 되지. 됐나? 됐지요? 이게 이제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고, 이 아무거나 대입하는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다면 제발 나를 좀 따라해라. 나 선생님 보십시오. 나 넣을 때마다 이거 옆에다 쓰거든 항상. 내가 어디에 뭐 넣고 있음 꼭 쓰거든. 쓰세요. 알겠지? 나중에 막 헷갈려서 막 틀리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쓰는 게. 됐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조심해 주시고, 한 등식의 기본 풀이법 3가지 한번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러면 밑에 9번도 좀 볼까? 밑에 이제 9번도 좀 봅시다.
자, 이제 9번을 보면 거기 항등식이 나와 있는데 주인공이 이번엔 2명이다. 맞냐? 주인공이 2개지. 등식 얘가 딱 나와 있고 뭐 항등식 관련된 말이 바로 밑에 써 있지요. 근데 이제 보시면 주인공이 2개야. 이 주인공이 2개면 어떻게 합니까? 그 2개의 주인공으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됩니다. X, Y가 주인공이라며. 그 전에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1번, 2번, 3번. 뭐 보다시피 얘도 이쪽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1번으로 푸는 게 좋겠네 하고 본인이 딱 풀이 기준을 딱 잡으시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다가 갑자기 이리로 넘어갔다가 막 이렇게 풀다가 틀리지 마시고 딱 정해. 1번으로 풀어야지. 됐냐? 딱 정하시고 이제 주인공이 X랑 Y니까 여기를 X로도 이쁘게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야 되고 Y로도 이쁘게 정리해야 되고 없는 애들로도 정리 한번 해야 되고 이 과정으로 식을 잘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되겠지. 됐냐? 주인공이 둘이니까. 좀 해볼까? X 붙어 있는 거 다 떼와. 여기 있네. 또 어딨어? B. 또 있냐? 없네. 그 다음 Y 붙어 있는 애들 다 떼어오고 그 다음 플러스 B. 그 다음 아무것도 없네. 이거밖에 없네. 됐고 이제 좌우 비교하면 되네. 아마 상수항이 얘일 것이요. 그 다음 요게 Y의 개수랑 똑같을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오겠네. 말 그대로 좌우 비교하기. 되냐? 됐지요? 항등식 기본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계산만 조심하시면.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뭐 보통 이 항등식이 많이 좀 콜라보 하는 게 2차 방정식인데 그 10번을 또 잠깐만 보십시다. 10번 문제 풀 때 저거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푸셔야 돼요. 저 10번 같은 거. 자, 10번 봐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X에 대한 항등식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풀다가 막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막 틀려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막 계속 강조했잖아. 주인공 파악 확실하게 하라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야. 얘는 그냥 너희들이 중학교 때 많이 보던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항등식 주인공이 X가 아니야. 지금 문제가. 바로 밑에 이제 말이 나와 있네. 항등식 말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네. 여기에서 주인공 파악을 해야지. 지금 항등식 주인공은 K네. 지금 여기 문제에서 항등식의 주인공은 K야. 맞지? 그치? 항등식 주인공은 K야. 자, 그러면 항등식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그 다음 뒤에 써있는 문장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써있냐?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써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제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도 말했지만 K에 대한 항등식 주인공이 K잖아. 근데 지금 이게 항등식이냐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K에 대한 항등식이냐고. 아니잖아. 지금 내가 파란색 박스 친 거 문제에서도 첫 번째 줄에서부터 문제에서 언급했어.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했어. 근데 대체 왜 여기에서 항등식 막 이상하게 막 푸는 거야? 아니야. 물론 이걸 항등식이라 치고 뭐 어찌 풀다가 뭐 뒤늦게 이렇게 넣고 하면 답은 나올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수학을 정확하게 딱딱딱 맞게 개념에 맞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틀리는 거니까. 해서 잘 보셔야 돼. 얘가 지금 항등식이 아니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언급한 건 이거야, 이거.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요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한 건데 요거를 이제 한글로 준 거야. X를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요 1이 지금 어느 문자 말하는 거냐?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게 이거 1이 누구 말하는 거야? X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1이라고 줬어. 당연히 X가 1인 거지. 맞아? 항상 문자 파악을 정확하게. 요 1은 누구야? 얘가 K가 1인 거야? 아니야.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다라고는 지금 문맥이잖아. 그치?
x가 1인 거야. 즉, 여기에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1을 집어넣은 여기다 쓸게요. x가 1이 근이래잖아.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하나 딱 하고 튀어나올 건데 x에 1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잖아. 맞냐? k에 대한 항등식은 얘라 그랬는데 얘를 지금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런 거야. 즉 k에 대한 항등식은 얘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인 거라고. 정확하게 항등식이 누구 가르치고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된다. 됐나? 됐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되잖아. 얘가 항등식이라 그랬어. 또 정해. 셋 중에. 얘는 몇 번이냐? 얘는 딱 봐도 티가 나는 게 2번이지, 그지? 맞아. 따라서 2번처럼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되는데 항상 주인공 있지 마. K에 대한 주인공이, 뭐래. K가 주인공이었어, 그지?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 여기다 좀 쓴다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됐냐? 됐지요? 이런 식으로 항상 항등식 이런 거 풀 때 정확하게 맞는 개념으로 딱딱딱 푸셔야 된다. 얘가 항등식이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는. 그치? 그치? 좋아요. 그러면 한 장 더 넘겨 보십시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항등식 뭐뭐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말하기 저 세 번째 거 아무거나 대입하는 유형이 보통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랬어. 그중 하나가 이제 11번입니다. 11번 봐봐. 이제 11번을 보면 자, 화학적이 이상한 식이다. 다 가함식이라고 fx 하나 딱 나와 있고 그 다음 항등식 얘기 나와 있지.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즉 지금 이 문제의 항등식인데 주인공이 두 개야. x랑 y. 항등식이라고 준 식은 거기 좀 이상하게 보이는 뭐 fx에 fy에 뭐 이상한 식이 하나 나와 있고 됐지요? 그 다음 힌트 준 거는 이거 줬고 자 정확하게 딱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공이 x, y야. 맞지? 항등식은 누구야? 아, 이게 다항식으로만 돼 있지 몇 차식인지도 몰라. 몰라. 아무튼 얘가 항등식이래. 등식은 맞잖아. 맞아? 그치? 얘가 지금 항등식인 거야. 딱 타겟 잡고. 그럼 뭐 해라고? 결정해. 항등식은 무조건 셋 중 하나라고. 근데 딱 보면 하나만 남아. 푸는 방법이. 야, 이거 1번으로 풀 수 있어? 좌변, 우변. 아니, 얘네 생긴 게 뭐 2차식인지 1차식인지 알아야지. 그걸 뭐 AX 제곱 뭐 이렇게 놓기라도 해가지고 1번처럼 풀 거 아니야. 지금 왜 생긴 거 보면 fx 뭔지도 모르고 1번처럼 불가능해. 맞지? 불가능해. 1번처럼 못 풀고 1번처럼도 안 돼. 아니, 얘네식 생긴 줄은 알아야지.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지. 맞아? 그치?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하나만 남아요. 맞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못 풀더라도, 막 틀리더라도, 이 정도는 생각하자고. 아, 일단 얘는 확실히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대입이잖아, 3번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주인공이 X랑 Y지. 어디다가 아무거나 넣는 거야? X나 Y야. 그래서 막 아무거나 넣다가, 아, 뭘 넣어도 답이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맞냐? 너희들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 당연히 후자의 학생들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알아야 되고, 그치?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거는 생각해야 돼.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넣어야 지금 이 힌트를 써먹으면서 얘를 구할 수 있는지 진짜 그냥 생각해서 넣어야 돼. 어디에? X, Y에. 따라서 이 문제 풀이법은 딱히 없어. 내가 딱 여기에 뭐, 여기에 뭐, 너는 어떻게 되냐 하고 하면 바로 답 나와, 그냥. 뭐게? 맞춰봐.
지금부터 너네들은 여기 뭐 인식이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여기 x, y 이 자리랑 이 자리에 님들 맘대로 숫자를 넣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아무거나 넣으면 답 안 나오겠지. 뭔가 숫자를 딱딱딱딱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 이거 내가 약간 시간 좀 줄 테니까 지금 생각해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숫자를 거기 밑에 좀 써보실래요? 네, 돌아다니면서 볼 테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들 얼마나 좀 이런 거 생각을 잘 하는지 좀 보자. 뭐 넣는 거 하나 시범을 한번 보여줄까? 물론 이건 답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넣는다면 왜 이걸 아무도 안 써? 내가 x에 0이랑 y에 1 넣어볼게. 그럼 항상 이렇게 쓰십시오. 옆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이 노란색 박스에 x에 0 넣을 거고 y에 1 넣을 거다.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대로 쓰면 되는 건 x에 0을 넣으면 당연히 f0이라고 작성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 그 다음 그대로 x에 1, y에 0 즉 1 더하기 0은 1 딱 쓸 거고 그 다음 다시 x에 1, y에 0 집어넣으면 그냥 이런 식 나오는 거야. 근데 f1이 1이랬어. 그러니까 얘는 1. 따라서 1 곱하기 f0은 f0 그대로고 요거 1이고 요거 1이고 1 더하기 1이네 2.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넣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나올 때도 있는 거고. 그냥 해서 이 문제는 결론부터 좀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할 때는 내신용이야? 이런 건 뭐 내신 끝나면 볼 일 없어.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이거 넣어봐. 혹시 넣는 사람 있어? 나 지금 안 그래도 마침 11 넣는 중이었는데 있어? 방금 하고 있었어? 진짜? 답을 구할 뻔했네. 아니면 넣는데 답 안 나왔니? 지금 넣어봐. 답 나오지. 뭐야, 다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아직 좀 안 익숙해서 그런 거고. 1 넣어볼게. 그럼 1 더하기 2니까 2. 1 빼기 1이니까 0. 다들 이렇게는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좀 지워졌네. 힌트 있었던 게 F1은 1이다 힌트 있었지?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1. 따라서 1이라는 결론이 난 거 아니야? 맞지? 끝났잖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구하라고 한 게 뭐야?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그냥 바로 1 답 나온 거야. 됐어? 됐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3번 타입이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죠. 3번에 다 있어. 3번 유형으로. 되셨지요? 자,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넣는 문제가 막 세상 다 짜증나는 건 아니고요. 옆에 12번도 잠깐 봅시다. 이거 그때 저기 입학 테스트 상 본 거 누구였지? 아무튼 테스트 본 분들 한 분 계실 텐데 이거 자 나와 있고 바로 밑에 항등식 얘기 나와 있어. 그치? 주인공 누구야? 주인공 누구야? X지? 얘가 항등식 맞지? 딱 정해. 바로 그냥 펜부터 들이밀지 말고 이거부터 정해. 뭘로 풀 거야? 뭘로 풀 거야? 1번 2번 2번은 솔직히 3번 얘는 솔직히 말하면 1번, 3번 둘 중에 하나로 푸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이런 거는 3번으로도 좀 풀어 버릇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옆에 13번 이런 것처럼 점점 저 제곱이 계산이 짜증나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좌우 비교하다가 계산 틀릴 확률이 올라가. 그래서 따라서 얘는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봐봐. 얘들아 이런 애들 딱 보이는데 X에 좀 넣어보고 싶은 숫자 없냐? 넣어보고 싶은 숫자 없니? 응. 아니 여기 X 빼기 2가 여기 이렇게 두 개나 있어. 여기다가 2 넣어볼 수 있잖아. 아무거나 대입이니까 진짜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 근데 딱 생긴 걸 보면서 보는 거야. 2 집어넣으면 뭔가가 2 집어넣으면 이거 날라가. 2 집어넣으면 날라가. C. 이 하나만 집어넣는데 C가 바로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맞냐? 그치? 그래서 이런 모양들 눈에 보이시면 항상 얘도 염두를 꼭 해두셔야 돼. X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고, c는 0인 거 알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러면서 이제 b도 나오고. 그냥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도 잘 해. 그래서 지금 b가 나왔고 c가 다 나왔어. 그럼 이제 a 구해야 되잖아. b가 지금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0이니까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a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a 마무리할 때 이걸 그럼 자 이제 a 남았네. 아 이제 전개해야지 하고 이걸 다시 전개하는 애들이 있어. 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걸로 풀었지. 뭐하러 그런 시간 낭비를 해. 맞아? 아까도 말했지만 남은 미지수는 하나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등식은 하나만 있으면 돼. 따라서 아무 숫자나 뭐 0 같은 거 만만한 거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4 해가지고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등식 하나를 얻을 수 있고 이걸로 a 값 구할 수 있잖냐. 맞아? 이렇게 좀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 그래서 옆에 13번 같은 거 풀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바로 13번 보이지요? 맞아. 당연히 1번 다 전개해서 좌우 비교해도 돼. 하지만 이걸로도 연습하셔야 된다. 나 요 세 가지는 언제든지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되고 3번으로도 풀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 연습해 두셔야 돼. 나는 무조건 1번으로만 풀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돼. 셋 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3번. 자, 그 다음에 14번. 참, 요 14번이 있잖아. 이게 이제 내신용 단골 문제긴 한데, 푸는 방법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로. 내신용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이제 뭘 쭉 설명해 줄 거고 뭘 쓰라고 얘기는 할 건데, 참, 그러니까 너희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지금도 마간 다른 반 애들 보면, 참 알려주면 다음에 시험 보면 까먹고, 또 다시 알려줘 기억을 시켜놓으면 다음에 또 까먹고, 이것들이 진짜. 지금도 저기 가가지고 얘네들 이거 들어간 문제 시험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제발 좀, 복구 연습 좀 잘 합시다. 한 번 알려줬는데, 뭐,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도 아니고, 응? 까먹지 말고 좀 잘 기억을 좀 해봅시다. 복구 작업을 잘 하시면서요. 응? 자, 봐봐. 이제 14번.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딱딱딱 정해져 있는 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머리 쓰는 것도 아니야. 머리 쓰는 것도 아니야. 기본이 문제야. 물론 지금은 처음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아닌가? 본 기억이 남아있나? 자, 이렇게 나와있지. 그 다음에, 엄연히 어쨌거나 저쨌거나 항등식이라고 밑에 써있다. 위에 써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써있잖아. 맞아? 따라서 얘는 항등식이야. 자, 그럼, 자, 지우긴 했지만, 생각해봐. 아까 1, 2, 3. 1번이야? 좌우 비교하는 거야? 미쳤어? 이거 어떻게 좌우 비교해? 여기는 8제곱 빼기 1인데, 여기. 이걸 다 전개해서 좌우 비교해?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2번이야? 2번도 마찬가지로 안 되지. 2번도 어찌 보면은 이거 다 풀어가지고 넘겨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건데, 맞아? 따라서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밖에 없어. 뭐? 대입. 맞아? 따라서 뭘 대입해야 되는지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일인데, 야, 지금은 딱 보면 대입하고 싶은 숫자 하나 없냐? 1. 그지? 그것도 잊지 마. 1 넣으면 답은 못 구하는데 뭔가 나오긴 해. 1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다 날라가지. 맞아? 그렇지? 다 날라가면서 즉 x에 1을 집어넣으면 싹 다 날라가면서 a0만 남아. 그리고 1 넣을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0는 0. 즉 지금 얘를 다 0으로 만들어서 맨 앞에 있는 얘 구하는 행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저걸 이용하는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부터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딱 시리즈인데, 시리즈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거 뭐 알고 계신 분들 아닌 이상은 지금부터 잠시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되고, 필기 및 정리할 시간은 따로 주도록 하겠다. 딱 네 가지야. 대표 문제가. 첫 번째, 이거 지금 거기 있는 문제처럼 이거 구해라. 즉 요거 순서대로 다 더한 거 구해라.
이거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혹시 이거는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 없나? 시원 혹시 알아? 요거 정도는 애들이 그래도 가끔, 그러니까 선행했다는 애들 치고 이제 가끔 기억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X에 뭘 넣어야 되지? 3번, 그러니까, 얘 항등식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3번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이라고 했잖아. 아무거나 대입하기, 그지? 뭘 넣어야 되거든. 뭐 넣어야 돼? 잘 보십시오. 이게 실은 뭘 넣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A1이랑 붙어 있는 얘네들, A1, A2 얘네들이랑 곱해져 있는 얘네들 있지.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얘네들을 몇으로 만드는지가 포인트야. X에다 뭘 넣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실은. 요 주황색들을, 지금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야. 얘네들을 몇으로 만들까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X에다 지금은 이제 내가 X에 이거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겠지. 근데 너네들은 그 숫자를 기억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 주황색 박스 친 거는 문제마다 바뀌거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고, 이걸로 이제 주는 문제도 있고, 이건 문제마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X에 뭘 넣는지 보다 지금 주황색 박스, 내 주황색으로 쓴 거, 쟤네들을 몇으로 만드는지 이거에 주목을 하십시오. 얘 구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주황색 박스들을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숫자를 넣으셔야 돼. 즉, X에 몇 넣으면 돼? 2. 자, 왜요? 자, 볼게. 넣어보면 알아. 자, X에 2 넣는다. 딴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X에 2만 넣을게. 여기다 2 넣고. 그 다음 여기는 A0는 그냥 쓰면 되고. X에 2 집어넣으면 2 빼기 1은 1이니까 이거 곱하기 얘는 그냥 자기 자신. 마찬가지로 여기도 2 집어넣으면 이게 1이 되고 1의 제곱은 1이고 그럼 1 곱하기 A2는 A2. 같은 규칙으로 쭉 이렇게 되겠지. 자, 정답 나왔지. 그냥 나 아직도 지금 왜 이게 정답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계십니까? 있으면 말해.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이거 구해라 그랬는데 그냥 X에 2 집어넣으니까 바로 그거의 결과값이 나왔잖아. 즉 얘의 값은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네. 몇이냐? 계산한 거 여기다 쓸까? 2의 8제곱 쪽에 256, 255, 255네. 됐지? 됐지? 그러니까 막 엄청 대단하게 머리를 쓴 게 아니고 실은 거의 내신용 어려운 유형 대표 문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방법 자체를 모르면 못 풀어. 본인이 이거를 유도해서 생각할 게 아닌 이상 못 풀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보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요거 있습니다. 부호만 이렇게 번갈아 가는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X에 뭘 넣을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1번과 다르게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이렇게 되지, 그치? 맞습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부호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 수 있는 도구는 딱 하나야.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딱 1제곱하면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면 플러스고 3제곱하면 마이너스고 4제곱하면 플러스고 그렇게 되는 애가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치? 따라서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는 애를 푸는 방법은 주황색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넣으셔야 돼. 몇이야? 몇 넣으면 돼? 주황색을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야 돼. 그럼 X에다 몇 넣으면 돼? 빵 넣으면 되지만요. X에 0을 집어넣으시면 주황색 박스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X에 0. 그리고 그대로 넣어. 자, 0 넣으면 날아가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자,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자, A0는 뭐 그대로 나올 것이고 X에 0을 넣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어.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여기 딱 붙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에 X에 0을 넣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는데 짝수 제곱이라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홀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고. 즉, 지금 저기서 딱 말한 대로 나오지. 즉, 홀수 번호들이 다 이렇게 될 거고, 짝수 번호들이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정답이 나오는 거야. 됐나? 됐죠? 되셨지요? 해서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일부러 얘랑 좀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도 쓸게. 이게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다. 요게 두 번째 기본 대표 스타일. 됐나? 그 다음, 네 가지 있어요. 총 네 가지.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건너 한 칸씩 건너뛴 번호들 구해라.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스타일이 되시냐 하면 얘네들은 실은 요 1번에서 구한 거랑 2번에서 구한 거 얘네들을 좀 이용하셔야 돼. 즉 얘네를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1번식 있죠. 1번식이랑 2번식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쟤를 만들어야 돼.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즉, 지금 더한다, 뺀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2차 방정, 연립방정식의 가감법 그런 것처럼 뭐 얘랑 더한다, 뭐 아니면 뺀다.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즉, 요거랑, 자, 여기 색깔로 구분 좀 할게. 등으로 이렇게만 쓸 거니까. 지금 여기, 얘가 255다라고 결론 난 요식이랑,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결론 난 요 두 식을 가지고 가감법 하는 것처럼 더하거나 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 구하려면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이것도 마지막에 더해야 되지, 그지? 이것도 애들 막 테스트 보면은 이거 구하라고 했으면 지금 더해야 되는데 막 빼거나 막 이런 애들도 가끔씩 있어요. 잘 보십시오. 더하면 지워지는 게 뭔지. 더하면 얘가 플러스 A1이고 마이너스 A1이라 이 노란색 두 식을 더하게 되면 홀수들이 다 사라지잖아. 그치? 맞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A1 마이너스 A1 지워지고 A3 마이너스 A3 지워지는데 이 짝수 번호들은 전부 다 두 개씩 나와. 즉 1식이랑 두 번째 식이랑 더하기를 하시면 A0도 두 개 나오잖아. 다 두 개씩 붙어요. A0도 두 개, A2도 두 개 나오고 다 두 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홀수 번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 날라가고 그 다음 더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더해주면 되시죠. 254. 즉 성급하게 더한 다음에 254 답안지에 쓰지 마시고 이게 두 배하는 게 이런 거야. 마지막에 나누기 2까지 해주셔야 돼. 맞지? 됐냐? 얘 조심하십시오. 얘 주의. 얘 넘겨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라스트. 뭐 얘는 그럼 이제 뭐 답 나왔어 이미.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홀수 번호를 합 구해라. 얘네들. 얘네는 뭐 나왔지? 1번식이랑 2번식이랑 이제 뭐 할 차례야? 빼시면 되겠지.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뺄 거잖아. 빼게 되면 그대로 A0 빼기 A0 지워지고 근데 A1 빼기 마이너스 A1이니까 이제 반대로 이 경우는 홀수 번호들이 다 두 개씩 남는 거. 그리고 여기도 잘 255 빼기 마이너스 1이야. 256. 마찬가지 마무리를 얘 나눠주는 거 잊지 마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요 유형. 대표 유형이 이렇게 내가지고 당연히 이제 이걸 재료로 또 더 어렵게도 문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은 일단 요 정도. 그래서 잘 적어 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관련 문제가 숙제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숙제를 할 건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제 또 강의를 좀 이용하시고 지금 수업한 게 그대로 지금 찍어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프리노트를 좀 보셔서 32쪽부터가 이제 지금 오늘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항등식. 여기서 이제 몇 개 문제만 좀 특수한 것만 좀 또 하나씩만 또 보고 넘어갈 건데, 참고로 36페이지가 바로 요거 관련 문제들이야. 확인했어? 36페이지. 됐죠? 따라서 선생님 책에 있던 문제도 풀어보는데,
36페이지에 여기도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잠시 프리노트로 봐서 좀 몇 가지 특수한 유형들 몇 개만 더 보고, 그 다음 나머지 정리를 좀 할게요. 33쪽 좀 펴보십시오. 프리노트 33쪽. 자, 33쪽에서 한번 같이 해볼 문제가 뭐냐면은 55번. 프리노트 33쪽 55번을 좀 봅시다. 자, 55번 보면은 등식이 하나 나와 있고, 이게 실은 다항식에서의 어떤 실력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보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나와 있습니다. 맞지? 자, 아까 세 가지 중에 생각해. 딱 결정해. 문제 풀 때 딱 기틀을 잡고 풀어야 돼. 1번으로 푸는 거냐? 2번으로 풀까? 3번으로 풀까? 자, 일단 2번이 탈락이야. 맞지? 2번 할 거면 이걸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눈빵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럴 바에 그냥 1번 좌우 비교로 하는 게 낫지. 맞냐? 아니면 3번인데 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당연히 제일 효율적인 건 지금은 3번. 맞아? 3번. 근데 이제 난 잠시 후에 얘를 1번으로 푸는 것도 잠깐 보여줄 겁니다. 어쨌든 3번이 얘는 제일 낫지. 왜? 대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나중 가면 좀 약간 습관처럼 돼야 돼. 아니 얘가 있는데 이거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안 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안 돼. 넣어봐야지. 얘도 있잖아. 이 넣어봐야지 이런 건. 힌트가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뭐 그럼 딴 거 다시 하면 되지 뭐. 넣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맞아? 그치?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다 날라가고 0이 되는데 왜 여기는 보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다음에 플러스 b 하면서 등식 하나 나오잖아.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집어넣으면 지금 이게 fx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숫자 넣어가지고 그냥 터트려버리는 거야. 너 뭔지 몰라. 꺼져 이러면서. 대신 힌트는 나올 거 다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래서 또 문자 2개 등식 2개 연립 맞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넣을 수 없는 숫자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그걸 대비하여 얘를 1번 스타일로 푸는 경우도 한번 보여줄게. 1번 스타일은 좌우 비교하는 거잖아. 맞아? 그치? 이제 뒤에 특히 나머지 정리 좀 넘어가면 요렇게 푸는 경우들도 꽤 있어. 얘를 이제 자 1번 스타일로 좌우 그 비교로 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게 얘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얘가 넌 뭐하는 애야? 라는 물음표가 실은 처음에는 딱 보이겠지만 지금 얘 몇 차식인지 알아. 몇 차식이야?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인데 여긴 지금 4차식.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얘는 이렇게 알아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fx의 차수를 알아내서 푸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뒤에 가면. 에이. 됐나? 그럼 fx가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풀 버전으로. 자, a랑 b는 지금 쓰면 안 되네. PQR로 할까? 아무튼, 풀 버전을 이렇게 세팅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야 되나? 아니, 이것도 더 쉽게 세팅할 수 있지. 최고 차항계수는 꼭 확인해. 얘 최고 차항계수가 지금 1의 4제곱, 즉 1이잖아. 맞아? 최고 차항계수가 1이지. 그리고 얘네들도 보면 요거 전개한 걸로 한 번만 써보면 이건데 얘도 지금 2차항계수가 1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론이 1이 나올 거면 아마 보나마나 이 fx도 최고 차항계수는 1일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fx를 세팅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어? 그리고 뒤에는 진짜 모르니까 이제 미지수로 놔야지. 됐나요? 됐죠? P, Q 썼어. A, B 쓰려는데 이제 문제에서 A, B를 써가지고. 됐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세팅을 좀 한 걸, 다시 세팅한 거를 여기다 좀 써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됐나? 됐죠? 지금 뭐야? 차수 보면서 여기가 fx라고 문제에서 줬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너 2차식이네. 최고 차항계수도 1이네까지 알아내고 1번 좌우 비교하는 스타일로 풀려고 이렇게 바꾼 거야.
됐니? 됐지?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푸나요? 얘를 어떻게 풉니까? 에서,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좀 이렇게 전개 좀 하지 마. 그렇게 전개할 일은 뭐 대놓고 문제에서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이렇게 나온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전개하다가 틀린다고. 계산 실수하기 딱 좋잖아. 따라서 다항식 단원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으면 이제 이런 게 돼야 돼.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내는. 예를 들면 항상 이런 상황이 앞으로 가끔씩 생길 거야. 그때 제발 여기 좀 막 전개하다가 계산 틀리지 마시고 제일 먼저 검사할 거는 가장 최고차항이랑 가장 낮은 즉 상수항 얘네 둘부터 항상 체크를 하십시오. 왜냐면 걔네들은 바로 뽑을 수 있거든. 물론 이건 이제 아까 찾은 거라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 상수항 무조건 이게 상수항이잖아. 맞아? 그렇지? 즉 B는 즉 B는 뭐랑 똑같냐?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2Q야. 이런 식으로 얘를 이걸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는 거 꼭 연습하셔야 돼. 선생님 저는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전 전개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익히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 새로 알려주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난 전에 하던 대로 할래요. 그게 뭐가 공부하는 거야.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지. 그리고 많이 쓰기 때문에. 있나? 자, 그럼 또 다른 힌트 뭐 쓸까? 이 4차항이잖아. 그러니까 이 항 전개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4차항 이걸 만약에 이렇게 전개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제일 더러운 건 가운데 있는 2차항 얘가 제일 할 일이 많아 전개할 때. 그걸 좀 최소화하면서 찾아. 자, 여기서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2차항도 미지수야. 좀 아는 걸 먼저 찾자고. 여기 보면 3차항 없지. 3차항이 없지.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실은 뭔 거야? 0x 세제곱인 거잖아. 즉 여기에서 3차항은 개수가 0이네. 맞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3차항만 한번 쏙쏙 뽑아보자고. 이거 연습해. 3차항. 자, 생각해. 얘가 누구랑 만나야 3차항이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잠깐 조금 빡 집중인 순간 딱 좀 해주셔야 돼. 얘랑 만나면 3차항이네. 그다음 또 찾아. 3차항 어디서 나오지? 얘는 이제 뭐 다 됐고. 여기서 이렇게 3차항 만들 수 있네? 잘 생각하면서. 즉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서 또 3차항 또 나올 거 있나? 생각하면서. 맞아? 이런 걸 연습해야 된다고. 잘 해야 돼, 이걸. 안 그러면 시험 때 시간 모자라. 3차항 더 이상 없지. 그럼 딱 찾아서 필요한 것만 딱 너가 개수가 0이야? 그걸 딱 3차항 필요한 것만 딱 찾아가지고 너 빵 하면서 P1 됐냐? 됐어? 아직도 중학생처럼 이거 풀어라 그러면 이거 다 전개하고 있으시면 좀 곤란해. 연습하셔야 돼. 됐지? 또 마찬가지로 2차항, 그러니까 얘는 가장 마지막이고 1차항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1차항 딱 지금처럼 뽑아내가지고 딱 해가지고 찾는 연습 했냐? 이런 것도 이런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합시다. 이런 기술도 익히셔야 돼. 고등학교 수학 하시려면. 되셨지요? 해서 그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또 좀 특이한 거 하나 더. 58번. 한 장 넘겨서 58번도 좀 봅시다. 여기 가끔 쓰는 페이크가 좀 있어서 58번. 나머지 문제들은 좀 이따가 숙제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58번도 잠깐 봅시다. 58번, 35페이지에 58번. 자, 얘가 이제 무슨 페이크냐 하면, 얼핏 보면, 자, 임의의 두 실수. 임의의 두 실수, x, y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뭐 주인공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해놓고 딱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임의의 실수 저거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항등식이란 얘기고 주인공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주인공이 두 개인 척 할 때 맨 첫 번째 뭐 하나 있지. 문제 처음에. 맞아? 내가 지금 안 썼지만 문제 처음에 뭐 하나 있지.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x, y 관계식 하나 나와 있지. 맞아? 맞지?
너 나중에 이거 막, 주인공이 두 개네? 그러면서 X, Y 막 이렇게 정리하려다가 막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막 헤매지 마시고, 이렇게 주인공을 두 개를 언급했는데 둘의 관계식을 줬다? 속지 마라. 주인공 하나야. 알겠나? 주인공 하나야. 수학에서 이렇게 등식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한 문자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대입법이라는 식으로 배운 거. 주인공이 두 개인 척 하지만 아니야. 가짜야. 주인공 하나야. 왜냐면 저 Y는 날려버릴 수 있는 애거든. 맞냐? 이해 갑니까? 낚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관계식이 없었으면 아까 선생님 책에서 푼 것처럼 얘는 주인공 두 개짜리가 맞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됐었겠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관계식이 있다? 절대 주인공 두 개 아닙니다. 주인공 하나야. 페이크야. 속지 마시고 문자로 한 문자 뭐 Y를 죽이셔도 되고 X를 죽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한 문자 땅 죽여가지고 제대로 된 항등식 만들어 주시고 주인공은 X 해가지고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뭐 세 가지 좌우 비교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쓸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옆에 바로 옆에 59번 저것도 좀 말 숨겨놓는 것들 59번도 좀 봅시다. 나 수학이 참 뭐 이래 막 뭘 숨겨놓고 어떻게든 너네들 틀리게 하려고 막 숨겨놓고 막 별 난리를 다 치지. 근데 이제 너네들은 그거를 막 머리 써가지고 막 간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등 수학이라는 게 참 학생들 너무 괴롭히는 그런 변태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 이 59번도 마찬가지야. 자, 무슨 식이 나와 있고 심지어 이거는 식이야 식. 너희들 수학을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등식하고 식은 좀 구분 좀 해. 저거 등식이야? 아니야. 항등식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게 항등식이야. 그지? 맞지? 쟤는 등호가 없이 그냥 하나만 띡 있잖아. 식이야, 식. 맞아. 즉, 이거는 지금 현재는 딱 보면은 항등식으로 안 보인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 말을 뭘 숨겨놨냐 하면 이런 말이 있지. 이거의 값이 일정할 때 일정할 때 이것도 뭐 말 바꾸면 이거의 값이 일정할 때 제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은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문장 뭐 하나 던져주고 값이 일정할 때 저거 등식으로 받아 쓰셔야 됩니다. 봐봐. 값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의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든 거야. 예를 들면 항상 1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소리 아니냐? 아니면 뭐 2라던가 이 말뜻이 요 분수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보시면 항상 값이 일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2, 뭐 계속 2 나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맞지? 그치? 이걸 이제 식으로 받았으면 따라서 이런 말 있을 때 얘는 바로 뭘 숨겨놓은 거냐면 얘가 값이 일정하다는 K 하면서 K는 상수 이런 식으로 등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땡땡땡 값이 일정하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으면 말 그대로 일정하단 말은 특정 숫자 몇인지 모르지만 뭐 5면 5, 7이면 7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다만 그게 이제 몇인지 모르니까 K라고 상수라고 세팅해서 K라고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문장이 되는 거야. 됐나? 됐죠? 값이 일정하다.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다.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는 K, 뭐 K가 아니라 다른 문자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됐지? 됐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 거니까 봐주시고 그래서 결국 뭐라고 돼 있는 거야? 문제 주인공은 누구야?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 그랬으니까 이제 항등식이 완성이 된 거지. 등호가 들어간 항등식. 맞냐? 그런데 분수 모양의 항등식은 배운 적이 아마 없을 건데 배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양 숨겨놓은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 분수를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 응?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2차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막. 얘들아,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분수 있는데, 아이, 분수 짜증나. 할 때 이거 정리하잖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 막, 보고. 분모 곱하지, 양변에. 그치? 즉, 지금 이렇게 식으로 써있긴 하지만, 이거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분모를 양변에 곱하세요.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항등식 이제 우리가 배운 형태로 모양이 나오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kx. 주인공은 xy고 항상 주인공 잊지 마. 놓치지 마. 주인공 놓치지 마. 됐나?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가끔씩 등장하는 뭐 대표 유형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인공 두 개고, 아까 요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주인공이 두 개인데 뭐 둘의 관계식이 어디 있거나 하지 않아. 그치? 따라서 그냥 XY 주인공 두 개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되셨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그 네 가지 유형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 38쪽. 여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볼까? 맞아. 여러분들 그 나머지, 그 나누기 하는 거 검산식 못 세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아까 저기서 프린트들 다 풀었지? 그지? 아마 이런 문제 하나 있었을 텐데. 이거 아무나 좀 비슷한 형태로 쓸게.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을 거야. 기억나냐, 혹시?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있었을 거야. 기억들 나시나? 그래서 이거를 푸셨나들? 얘를 이걸로 나눴다니 갑자기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얘를 이걸로 나눴으니까. 근데 얘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야? 항상 나눗셈에는 같이 따라오는 게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항상 기본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지. 자, 17을 5로 나누면, 너네들 나눗셈 배울 때 뭐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몫이 몇이냐? 3. 나머지 몇이야? 2. 맞지? 그러면서 항상 이제 밑에 따라오는, 그러면 이거를 해라 했던 게 하나 있어. 뭐게?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냐? 그거 좋아. 기억이 나는구나. 그래. 항상 검산식 같이 따라오잖아. 그럼 다음을 검산식을 세우세요. 항상 나눗셈에는 검산식이 따라와. 세워. 뭐 까먹었어요가 아니라 딱 보면 알지? 5 곱하기 3 더하기 2. 이 검산식이 여기 특히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누기 할 때 검산식 잘 세울 줄 아셔야 되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검산식 세우는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나머지 정리잖아. 맞아. 그래서 보니까 얘를 자꾸 직접 막 나누는 거, 그런 분들 내가 아까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잠시 얘기를 하는 건데, 따라서 얘는 지금 직접 나누기가 안 되잖아. 나누는 본체가 뭔지는 모르니까. 맞아? 따라서 검산식을 얘는 이용하셔야 되고, 그럼 이걸로 검산식 세울 때 제발 헷갈리면 지금 내가 여기다 쓴 걸 예시를 니들이 들어 여기다가. 헷갈릴 때마다 막 딱 이상한 게 왜 올라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봐. 아까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게 얘고 지금 맞아? 여기 색깔도 많겠다. 내가 색깔 다 입혀줄게. 요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저걸로 나눴다. 그게 지금 얘고. 그 다음 너 일로 와. 일로 와. 몫이 이거라는데 그게 얘고. 그냥 나머지가 이거라. 색이 비슷하네. 나머지가 이거라는데 그게 얘잖아. 그대로 깔맞춤으로 그대로 똑같이 검산식 세우면 돼. 맞아? 그치요? 지금 파란색이 지금 여기 들어간 거고, 얘가 일로 들어간 거고, 몫이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된 거고, 그대로 검산식 작성해보면, 몫이 x-1, 나머지가 2x 플러스 1. 이렇게 검산식만 세우면 그냥 fx가 나오잖아. 맞냐?
그치? 그래서 그 나머지 그 다항식 앞단에서 그 나누기 할 때 그 검산식 놓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 문제가 이제 38번, 38쪽, 38번이 아니라 38쪽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검산식을 써야 될지 아니면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될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8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게? 문제마다 달라. 개념 익힘 1-04의 바로 그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좀 볼까요? x에 대한 다항식 x 10제곱 10차식이야. 세상에. 뭐 어쨌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알려줬네. 3x 플러스 2다. 자, 요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풀어야 될까? 물론 얘는 자, 뭐 직접 나눠야 될까? 저게 지금 10차식인데 이거 직접 나누면 난리 나겠지요? 맞지? 즉 따라서 뭐 나누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얘는 지금 직접 나누긴 좀 거시기 하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아까 나온 검산식 세우는 것밖에 없네. 그럼 검산식을 세워야지. 상상을 해. 지금 17을 5로 나눈 게 지금 몫은 안 나와 있고 나머지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야. 검산식을 차근차근 세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정리할 때 쓰는 거긴 하지만 몫을 모르지. 몫을 모르면 이제 보통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몫은 보통 QX라고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알려줬으니까 딱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됐나? 됐지? 그리고 실은 이게 지금 우리 항등식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눗셈 검산식은 왜 하나요? 실은 이거도 항등식이거든. 그 나머지로 검산식 세우는 얘도 항등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됐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아까 그 예시를 들자면 17을 이렇게 검산식을 세우는 건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17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검산식이잖아. 그러니까 검산식은 그냥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치? 지금 문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거나 이게 이제 문자로 대체됐을 뿐이지 나눗셈이라는 그 사칙 연산 중에 검산식 쓴 거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항등식입니다. 요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항등식으로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1번, 2번, 3번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1번 좌우 비교할까? 좌우 비교하려면 자 상상을 좀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10차식인데 얘는 일단 1차니까 넌 필요 없고 여기가 2차식이니까 그럼 얘는 몇 차식? 8차식 맞아? 1번, 2번 둘 다 아니지. 그럼 이 항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3번 대입하기밖에 없고 그럼 이제 또 너네들은 생각을 딱 고정할 수 있지. 몇을 넣을까? 맞냐? 그쵸? 몇을 넣으면 좋겠니? 근데 이제 아까 봤다시피 이런 거 합차 공식 눈에 보이잖아. 딱 넣었으면 하는 숫자가 딱 두 개가 딱 보이셔야 됩니다. 얘네 집어넣으면 뭔가 딱 하면서 이 8차식이 더러운애 그냥 날아가잖아.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익숙해지게 많이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니? 나머지 정리를 지금 거의 지금 실은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에 그대로 연장되는 건데 쓴 김에 나머지 정리를 좀 조금만 좀 해봅시다. 저기 선생님 교재로 다시 돌아오셔서 12페이지 지금 잠깐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나머지 정리 기본적인 것만 좀 하고 끝낼게요. 끝낸다기보다는 이제 잠시 이제 또 문제들 푸시면서 뭐 방금 설명한 것 중에 이해 안 된 거나 뭐 이런 거 숙제 질문 못한 거 이런 거 개별 질문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항상 개별 질문 시간을 마지막에 갖거든요. 오늘 지금 할 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나머지 정리 간단한 것만 좀 하고 왜냐하면 지금 한 김에 하는 거야. 방금 전에 선생님이 검산식 얘기하면서 실은 나머지 정리를 반 이상 설명을 다 했어.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fx가 아니더라도 뭐 이상한 식, 뭐뭐를, 뭐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머지 정리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많이 좀 풀어보고 좀 숙달돼서 어느 정도 좀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딱 나도 좀 인정, 너 이제 나머지 정리 잘 푸네, 오케이, 맘대로 해 라고 하기 전까지는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데 뭐뭐를 뭐뭐로 나눴다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다음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됐나?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12쪽에 왼쪽에 보면 나머지 정리 3단계 나와 있지. 맞습니까? 딱 표시해주고, 아마 내가 그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테스트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도 계셨어. 근데 막 중간에 뭘 빼먹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 이걸 보면 3단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항등식하고는 달라. 항등식은 이제 푸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였고, 그치? 지금은 해야 될 일이 그냥 이렇게 뚝뚝뚝 세 가지가 해야 될 일이란 얘기야. 됐나? 첫 번째, fx를 뭐뭐로 나눴다. 아까 계속 설명했던 검산식을 먼저 세우십시오. 검산식. 얘가 이제 17이 되는 거잖아, 그치? 방금 설명했던 검산식을 세워. 이걸로 나눴대. 그럼 몫이 있겠지? 몫을 알려주면 쓰면 되고, 안 알려줬으면 보통은 이제 qx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나머지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나머지도 딱 세팅. 나머지를 안 알려줬으면 보통 r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할 일. 됐나? 두 번째 할 일. 특히 애들이 나중에 많이 까먹는 거. 혹은 실수하는 거가 바로 이 두 번째인데. 나머지 한글로 써줄게. 나머지 세팅 꼭 하셔야 돼. 나머지를 세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는 이게 지금 나눈 애지요. 나눈 놈. 이게 나눈 놈이라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예시로도 17을 5로 나누면 이라고 말을 했을 때 얘가 나눈 놈이잖아. 그쵸? 그럼 얘가 누구에 영향을 미치냐면 나머지에 영향을 끼쳐.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막 6. 가능해? 안 되죠? 항상 나눈 놈은 나머지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다음 식에서는 너네가 그 나눗셈한 거 잘 생각해봐. 뭐 예를 들어 3차식을 지금처럼 1차식으로 나눈다고 쳐봐. 그럼 계속 여기다 뭐 써나가면서 계속 차수 까나갈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럼 나머지가 항상 뭐가 나와? 자,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왔으면 더 나눠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1차로 나누면 항상 나머지는 1차보다 더 낮은 차수, 즉 1차보다 낮은 차수는 상수항이죠. 맞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따라서 그걸 세팅하라는 거야. 즉 1차식으로 나눴네?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항이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Rx, X로 된 식입니다. 이런 표현 말고 그냥 미지수 이렇게 세팅하셔도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 2차식으로 나눠라, 다음으로 나눠라 이런 식으로 나눈 애가 만약에 2차식이야. 얘가 2차식이야.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겠어? 1차 이하일 거란 말이야. 따라서 그러면은 1차 이하니까 1차식 그냥 풀 미지수 버전으로 이렇게 세팅해 주셔야 되고. 됐니? 이게 요 2단계야. 됐지요? 그러면 선생님 3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이겠네요. 맞아. 3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이지. 그럼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볼 건데 3차로 나눠서 나머지가 2차식인 경우는 요거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건데 2차식 이렇게 안 넣고 좀 이상하게 넣습니다. 그런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따라서 일단 지금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중요한 건 제발 1단계 검산식을 세운 뒤에 나머지 세팅하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저기 다른 반 학생들 계속 이런 거 봤던 거 보면 나머지 정리 문제 막 테스트 보면 막 틀려와. 틀린 거 보잖아. 대부분 다 3단계 안 하고 지멋대로 풀다 틀리거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한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빼먹는 게 나머지 세팅. 되시겠나?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나가면 또 테스트를 한 번 더 보겠지만 잘 시킨 대로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은 요거 자리 요놈 나눈 애. 저 나눈 애가 0이 되는 x값이 있으면 전부 다 대입해야 되는 행위가 바로 세 번째 할 일입니다. 실은 왜 대입해요? 이거는 실은 앞에서 우리가 한 등씩 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버릇처럼 얘기한 거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근데 여기 막 QX 붙어 있고 뒤에 막 4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얘들아, 이게 항등식이야. 1번으로 풀까? 2번으로 풀까? 이거 말할 때. 당연히 이게 보이면 꼭 이걸 넣어봐야 되는 생각은 거의 습관처럼 드는 게 문제에서 힌트 뽑기에 좋다 그랬어. 그치? 약간 그거 하는 거야, 지금. QX. 뭔지 모르잖아. 그치요? 얘를 죽이면서 힌트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빵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어쨌거나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검산식은 얘도 항등식이라 그랬어. 그쵸? 따라서 1 집어넣을 거면 다 1 집어넣으면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야. 지금은 1차식이라서 얘가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겠지만 아까 예시된 대로 만약에 2차식이 들어왔어. 그러면 2개 나오겠죠? 그럼 2개 다 넣으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됐나? 요게 나머지 정리. 뭐를 나눴다는 말. 보면 일단 따다닥 해서 힌트부터 딱 찾아놓고 문제 푸셔야 돼. 됐니? 이 말이 보일 때마다 하셔야 되고, 자, 즉, 요 나머지 정리 3단계 이거의 메인 목표는 도대체 이 행위를 왜 해야 됩니까? 힌트를 아주 빠르게 뽑아내기 위해서 요 행위를 하는 거야. 됐나? 따라서 이렇게 행위인데 뭐 예를 들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플러스 뭐 차수 너무 더럽게 하지 말자. 4x 플러스 1 뭐 얘를 뭘로 나눴다 그러면서 딱 쓰는데 이걸로 나눴대. 그래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1번 검산식을 만약에 이건 예시를 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세웠어. 1단계 한 거지, 그지? 맞지? 예시로 한번 해본 거야. 1단계 했어. 자, 그럼 2단계. 맞아,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어.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딱 나머지 세팅했어. 아우, 참 잘했어. 2차식. 그럼 얘는 1차식. 따라서 A를 여기 썼네. 그럼 뭐 BX 플러스 C? 이렇게 세팅해 주셔서 바꿔치기 해주시고. 됐죠? 그럼 이제 3단계 하려고 보는데 어때? 얘가 0 되는 값인데 얘가 0 되는 값 있긴 있어. 뭐 여러분들 선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복소수까지 쓰면 있긴 있어. 그치? 맞아. 그리고 심지어 이런 문제 해설지 보면은 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넣었다 치면서 뭐 이렇게 해설해 놓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수학 기본 원리대로 합시다. 얘 목표는 이거야. 그냥 힌트 빠르게 뽑기. 맞지? 여기가 0 되는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힌트가 안 나온 거야, 지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의 메인 목표는 그겁니다. 얘를 이걸로 나눴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 3단계를 안 할 거면 얘를 이거로 나눴다라는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직접 나누기를 하던가. 맞아? 그치? 아니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검산식을 항등식이기도 하니까 항등식 개념으로 풀거나 그거밖에 없어. 맞아? 그쵸? 근데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알려준 게 요거 3개야. 이 3개를 하면서 힌트를 빠르게 뽑을 수 있다. 신기술을 알려준 건데, 근데 지금 안 됐잖아. 힌트가 안 나왔잖아. 이렇게 생겨서.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지.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지. 신기술을 틀렸는데 안 먹혔어.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지. 직접 나눠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나머지 점이 바로 직전에 우리 방금 전에 아까까지 한 게 뭐야? 항등식이잖아. 맞아? 이걸로 안 풀리네? 아, 그러면
에이, 뭐 어쩔 수 없네. 항등식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항등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야. 항등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그럼 항등식으로 얘를 어떻게 풀어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세 개. 좌우 그걸로 할까? 몰빵으로 할까? 대입하기로 할까? 결정. 대입하는 게 안 된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좌우 비교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알려준 거야.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얘를 좌우 비교하려면 얘를 세팅해야 되지, 맞니? 그치? 근데 이 세팅하는 법을 아까 알려준 거 아니야. 4차식이네? 그럼 요건 2차식이고, 그럼 얘도 2차식이겠네. 맞아? 그러면서 아까 세팅한 거 알려준 게 이겁니다. 얘도 2차식이겠구나.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아마 얘도 최고차 한계수는 1이겠지. 그럼 뒤에 있는 건 모르겠지. 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좌우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는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세팅한 것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뭐 이렇게 있고, 좌우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제발 이렇게 전개하고 있지 말라고 아까 그래서 내가 알려준 거고. 그래서 이거 언제 전개해요가 아니라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싹싹 뽑아서 벌써 하나 나와야지. 상수함 Q에 여기 뒤에 C 있으니까 더하기 C는 1 이런 식으로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됐나? 이거 가지고 아직도 전개하려니 머리가 뽀개질 것 같구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힌트 뽑으시면 돼. 됐나?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나머지 정리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니까 뭐 문제를 많이는 말고 선생님 책에서 많이는 안 갈게. 저기 18쪽 정도만 해봅시다. 18쪽에 15, 16번 정도까지만 한 번씩 해보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합시다. 자, 하나 정도는 해볼게.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아니, 지금 몇 시야? 이게 귀찮더라도 항상 이 3단계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 일단 보고 보자. 그 이제 15번. 이제 15번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 분명히 말이 뭐라고 써있니? 당시 fx를 x-2로 나누었을 때라는 아까 선생님이 아까 3단계를 하라고 한 문장이 있지? 맞지? 문장이 있지? 즉시 하란 얘기야. 얘를 이걸로 나눴으니까 목 세팅 해주시고 그 다음 원래는 이제 나머지를 세팅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나머지를 알려줬네? 쓰면 되고 즉 2단계까지 한 방에 끝난 거지. 그럼 바로 옆에다가 해. 3단계까지. 3단계 마지막. 뭐야? 여기가 0 되는 값 넣기잖아. 그럼 넣으세요. 넣을 때 꼭 넣어. 이 넣을 때도 참. 얘들아. 아니 함수나 무슨 관계식에서 x에 2를 넣자는 행위는 왜 눈에 보이는 x에 다 넣어야 되지. 맞아? 맞지? 다 넣어야 되는데 꼭 여기다가 2 넣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고 막 그래. 여기에다 x에다 2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렇게 쓴다던가 하는 분들 가끔씩 보여요. 그래서 넣을 때는 정확하게 잘 넣읍시다. 됐죠? 해서 이렇게 딱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 문장 가지고 할 일을 다 한 거야. 요 힌트까지 딱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밑에 보면 또 나와있죠. gx를 나눴대. 그럼 또 써.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몫이 q가 나올 건데 참고로 이럴 때 여기 몫이 q잖냐. 근데 왜 똑같은 몫이라고 쓰지 말고 좀 번호 구분을 이렇게 아래 첨자로 번호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똑같은 q는 아니니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 그랬으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 딱 해주시면 되고 다음 또 집어넣어서 x는 2 집어넣어서 g2는 마이너스 2 뽑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말 나와 있어. 그거까지 다 해야 돼요. 이 fx 빼기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자, 다 해줘요. 얘도 몫이 있을 거고, 요거는 q3x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안 알려줬지. 그럼 rx라고 놓고, 이제 할 일 해야지. 나머지 세팅 해야지. 이제 나머지 세팅 해야지. 애들이 이번 나머지 세팅을 왜 많이 까먹냐 하면, 보통 문제에서 초반에 나머지를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2번 세팅을 자꾸 까먹어. 제발 조심. 지금 마지막 문장에
2xx 빼기 gx를 x-로 나눴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3단계를 할 때는 나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팅해야 돼. 나는 놈 보시고 1차식. 그럼 얘는 상수항. 따라서 상수항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가 0되는 값 집어넣으시고 이때 제발 눈에 보이는 x에 다 넣으셔야 됩니다. x에 2 넣기로 했으니까 항등식이니까 넣는 거 다 넣으셔야 된다. 딱. 아야 여기까지가 나 지금 뭐 문제 푼 거 하나도 없어. 난 그냥 뭐로 나눴다. 뭐로 나눴다란 문장만 보고 할 일만 한 거야. 아까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던.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됐냐? 요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끔 이런 애들 있어. 분명히 있어. 너네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 귀찮거든. 왜냐면 실제로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 안 써도 그냥 이거 가지고 얘네만 쏙 찾잖아? 풀려. 쉬운 문제들은 요식 있죠. 요 관계식. 쉬운 문제들은 실은 요 관계식까지 굳이 안 써도 요 힌트만 뽑아낼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내가 주황색으로 밑줄 친 식이 꼭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 오케이? 저걸 안 쓰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나머지 정리 문제를 봤을 때 알 수 있어? 아, 이 문제는 이게 필요한 문제네? 아니면 이 문제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제네? 라고 지금 현재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다 쓰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또 마찬가지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됐어? 됐지? 그래서 이 3단계는 제발 선생님이 시킨 대로 뭐로 나눴다는 문장 볼 때마다 딱 세팅하고 나머지 세팅하고 이거 찾고 딱 기계처럼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나?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푸는 건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실은 3단계만 꼬박 잘 하면 이미 문제는 자동으로 풀려 있어. 왜냐면 FE, GE 다 나와 있잖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K지 뭐. 됐니? 됐죠? 그래서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선생님 책은 자, 숙제를 정리 좀 해봅시다. 선생님 책입니다. 개념 교재가 19쪽에 유제 17번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앞에 안 푼 부분부터 해서 유제 17번까지 풀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노트는 여기 부분을 개념 익힌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그 하합으로 문제가 3개 이렇게 딸려 있을 건데 모든 페이지들이 다 그치? 이렇게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개념 익힌 문제랑 그 하부 2문제씩만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그리고 40페이지는 건너뛸 거고요. 40페이지는 건너뛸 거고 점프. 여기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단계까지만. 이렇게 풀어오시면 됩니다.